올해 MLB는 어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대교체. 2024 시즌은 최근 그 어떤 시즌과 비교해도 정말이지 세대교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를 주름잡았던 선수들이 이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MLB의 아이콘들이 저마다 각자의 색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가고 있죠. 이전의 스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말입니다. 올드팬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 이럴수록 오히려 반대로 그 어떤 이들보다 우뚝 솟아 있었던 존재들이 더욱 진하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MLB의 상징과도 같았던 3명의 선수, 커쇼, 벌랜더, 슈어저가 말입니다. 장강, 후랑, 추전랑, 그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이들이 한 번씩 푹푹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 오, 커쇼 털렸네? 벌랜더 뭐야 오늘 왜 이래? 슈어저 이 새끼 이거 또 객기부리다 처음 맞네? 등등 그냥 가볍게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 빙의에서 아주 냉철한 척하며 그들을 판단하기도 했죠. 근데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넘어갈 수 있었죠. 왜? 그리고 나면 귀신같이 다음 경기는 잘했고 결국 해줘 하면 진짜 해주긴 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해도 결국 시즌 끝나고 보면 결국 얘들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커쇼가 털렸다는 뉴스를 보면 슈어저가 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짜 이제 어렵나 등 그들의 부진하는 소식을 그냥 유쾌하게 넘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 시대 최고의 아웃풋인 선수들이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낯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나이 먹는 만큼 저도 나이를 먹은 그 세월이 아쉬워서일까요? 가장 좋아했던 맥스 슈어저 말고는 사실 가장 친숙했던 커쇼도 그렇게 응원을 하진 않았었고 벌랜드는 화가 날 만큼 잘했던 선수지 그렇게 정감이 가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마치 그들의 오랜 팬이 된 것처럼 좋지 않은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제 언제 야구를 그만둔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긴 합니다. 벌랜드는 2004년에 드래프트되어 41살의 나이로 18년 차의 MLB 선수가 되었고 슈어저는 2006년에 드래프트되어 39살의 16년차 선수가 되었습니다. 커쇼도 2006년에 드래프트되어 36살의 17년차 선수가 되었고요. 커쇼는 두 선수와 비교하면 아직도 3, 4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몸 상태로 보면 당장 내년 시즌에 은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이들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은퇴라는 말이 더 와닿는데요. 벌랜더는 10게임 출장에 57이닝을 던졌고 ERA는 3.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어저는 8게임 출장 39.1이닝만을 소화했으며 ERA는 3.89입니다. 커쇼도 이제 막 복귀해서 4게임 출장 18이닝만을 던졌으며 ERA는 3.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했고 모두 정상적인 시즌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다라는 게 상수가 되어버린 현재가 바로 실감 나버리게 되죠. 특히 이들은 전성기 시절에 지금은 진짜 보기 힘든 200 플러스 이닝을 그냥 밥 먹듯이 해냈던 이닝 이터들이었기에 이런 부상과 부진이 더욱 체감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벌랜드 3382이닝, 슈어저 2874이닝, 커쇼가 2732이닝을 먹어줬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지금의 상태가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의 끝을 생각나게끔 하는 것은 이런 경기 소화 능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 있죠. 크게 봐서는 경기력인데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면 한때는 그들의 제1무기였던 패스트볼의 위력일 겁니다. 이 3명의 선수는 리그를 호령했던 패스트볼러들이었습니다. 커쇼가 둘에 비해 그 이미지가 좀 적긴 하지만 커쇼도 엄청난 패스트볼을 던졌던 선수였던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랬던 그들의 패스트볼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좌치를 감추었죠. 커쇼는 이미 구속이 내려온 지 좀 됐지만 그래도 90마일의 하위 5%의 평균 구속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세월을 직시하게 됩니다. 벌랜더와 슈어저라고 다를까요? 커쇼 이상의 패스트볼의 의존도가 높았던 그야말로 패스트볼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들이었는데 슈어저는 평균 구속 92.5마일로 하위 27%이며 벌랜더는 93.5마일로 하위 41%입니다. 물론 셋 다 보상 복귀한 시즌이기에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 말들이 저의 충격을 없애주는 마법의 단어가 되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들이 아니라는 것의 서글픔과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상념이 얽혀 나오죠. 그들의 과거가 추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상념이 빠져 이들의 전성기를 좀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들 모두 사이영 3번을 달성했죠. 지금까지 사이영을 3번 이상 받은 선수는 총 10명입니다. 그 3명을 같은 시대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 로저 클레멘스, 그랑 매덕스 라인에서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라인으로 이어지는 것만큼 전설적이진 않겠지만 확실히 하나의 시대에 3명의 전설적 선수들의 전성기를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특별한 것만은 사실이죠. 이들의 전성기 중 초반부에 가장 위력적이었던 것은 클레이튼 커쇼였습니다. 커쇼는 2011, 2013, 2014년에 사이영을 받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0년대 초반의 커쇼는 난공불락 그 자체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 2013년이 진짜 인상 깊을 수밖에 없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처음 LA 다저스로 넘어간 시즌이었으니 말이죠. 한국에서는 정말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천의 기량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맹걸 팀의 똑같은 자완으로 공을 미친놈처럼 던지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당시 MLB를 접하지 않았던 야구 팬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초반엔 커쇼였다면 중반은 슈어저가 또 리그를 주름잡았습니다. 2013년, 2016년, 2017년에 사이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즌은 이때가 아니긴 합니다. 오히려 사이영을 놓치긴 했지만 220이닝을 던지며 ERA 2.53을 기록했던 2018년의 임팩트가 진짜 개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못 탔던 이유, 그의 디그롬이 217이닝에 ERA 1.70에 미친 시즌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엔 벌렌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후반부라고 하지만 사실 이 셋 중에 가장 꾸준했던 이는 벌렌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명의 선수 중 누적 스탯이 압도적으로 높죠. 커쇼볼에서 벌렌더를 가장 높게 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어필하기도 하죠. 실제로 사이영도 2011, 2019, 2022년에 받아 커리어 초반부, 후반부에 모두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어찌 보면 가장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괜히 금방 벌게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 이들의 플레이를 눈에 담아둘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칭을 보는 게 또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3명의 스타일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선 커쇼는 자완이죠. 결이 다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커쇼를 생각해보면 95마일 이상의 빠른 볼도 빠른 볼인데 정말 공이 묵직했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그냥 한눈에 봐도 좋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용의 패스트볼을 자랑했죠. 패스트볼 뿐인가요? 현시대 최고의 커브볼로는 스넬일 텐데 그 스넬보다도 커브는 좋았습니다. 특유의 폼에서 나오는 높은 타점과 정말 엄청난 각을 만들며 떨어지는 커브는 진짜 커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이었죠. 슬라이더의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슬라이더가 메인 구종이 되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당시 슬라이더는 다양하면 떨어질지언정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죠. 자완 투수가 슬라이더를 어떻게 던지면 되는지 가장 교과서 같은 피칭이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말이죠. 블레이크 스넬, 타리스 쿠블, 크리스 셀 등 올 시즌 기가 막히는 자완 투수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들을 두고 커쇼와 비교한다면 역시 커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성기 커쇼는 완벽 그 자체였지 않나 싶네요. 벌렌더는 이제 진짜 흔하게 볼 수 없는 피칭 스타일이죠. 요즘 이렇게 짧은 익스텐션과 높은 타점을 이용해 던지는 투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흔치 않죠. 벌렌더의 장점은 이 좋은 각과 정말 잘 어울리는 피칭을 구성했다는 점일 겁니다. 우선 압도적인 위력의 패스트볼입니다. 당연 리그 최고급 수준의 패스트볼을 던졌으며 단순히 빠를 뿐 아니라 특유의 높은 각에서 찍어 내려오는 궤적이 무척 좋았고, 그리고 그런 97마일의 공을 아주 예술적으로 컨트롤하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모두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커리어가 거듭될수록 커브와 슬라이더의 완성도가 정말로 좋아졌는데 그의 높은 타점에서 찍히는 슬라이더는 진짜로 게임 같은 종 슬라이더의 궤적이고, 커브는 12-6 커브가 뭔지 보여주는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완벽한 커브였습니다. 지금이라고 이 변화구들이 녹슨 게 아니긴 하지만 당시 위용이 넘쳤던 패스트볼과의 합이 더 위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슈어저는 이 중 가장 역동적인 선수입니다. 실제로 플레이도 그만큼 감정적이기도 했고 폭발적이기도 했죠. 이런 폭발력이 그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또 나름 그만의 색을 만드는 요소였지 않나 싶습니다. 매드맥스, 참 잘 어울리는 별명이거든요. 잘 어울리는 이유는 그만큼 공이 미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97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패스트볼은 그의 최장점이었으며 최전성기 기준으로 보면 그의 패스트볼은 완벽한 컨트롤과 함께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구위도 구속도 당연히 압도적이었지만 슈어저 본인을 가장 위력적으로 만들었던 요소는 그 미친 공을 컨트롤했었던 점이죠. 바깥쪽과 몸쪽 모두 보드라인을 칼같이 던졌던 그의 모습은 정말로 소름을 돋게 할 정도로 엄청났죠. 그리고 슈어저는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구종에 대한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 자신의 피칭 디자인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 가장 많은 구종을 구사하기도 했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커터, 싱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시도와 본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매우 노력했던 선수였습니다. 잠시 그들의 전성기를 리와인드 해봤지만 역시나 다시 돌이켜봐도 이들의 전성기를 통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도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랄까 마치 지금의 오타니와 에런 저지를 10년 후에 보면 이런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은 그때 진짜 잘했는데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물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항상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 각자의 영역에서 부침이 있기도 했고 이들의 전혀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뽐냈던 선수들도 존재했죠. 그리고 조금 두서없이 튀는 이야기이지만 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안 할 수는 없죠. 이름의 순서입니다. 이들을 이야기할 땐 이름의 순서도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희석되었지만 이들이 한참 리그를 호령할 땐 정말 이름 첫 글자 순서 하나만으로도 불타오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젠 정말 그런 시절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이 영상을 만들면서 더욱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2000년대에 관통했던 MLB 팬들이라면 같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들의 시대를 좋아하셨나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위대함을 인정하시나요? 다시 이런 선수들이 나올
나올까요? 그게 언제가 될까요? 그땐 몰랐지만 시간을 멀리 와버린 지금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일인 것만은 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슈어저 커쇼 벌랜더의 경기를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